자, 교재는 201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타인 재물을 자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왔다. 이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죠. 구성요건적 착오는 바로 고의가 조각됩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X.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의도 이런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면 족하다는 입장이죠. 3번. 고의 인정 여부는 자, 행위자가 일반인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판단해야 된다. 이 앞뒤 바뀌었어요.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이 행위자를 일반인으로 바꾸어야 되고 일반인을 행위자 입장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해설 가보시면 여기 일반인 동그라미, 행위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고의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고요.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은 주체죠.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고의인식 대상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자, 기억입니다. 자, 고의 또는 범인은 인식, 예견이면 족하고요. 동그라미. 2번.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자, 그래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결과 발생을 굳이 희망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맨 밑에 무고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고죄도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X. 자, 디귿번. 작물죄 작물 인식은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고 이런 것을 참작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고용했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이것은 사자명의 훼손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내용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 되지 않죠. 동그라미. 살해 의도였는데 결국 매장 행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죠. 개괄적 고의 살해죠. 자, 그러면 살인죄가 됩니다. 결국 살인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살인죄 일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자기 의무자 역시 부진정 부작위범 말씀드렸는데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틀렸습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이것도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죠. 틀렸습니다. 자, 상해죄의 고의로 결국 사망케 하였는데 상해치사죄 낙산 비추돌 사건이죠. 동그라미.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고의인식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올해 경찰 승재 문제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전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처벌 조건이 된 거죠. 객관적 처벌 조건은 고의인식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촉탁 승낙은 감경적 구성요건 요소죠. 유함물을 휴대한다는 것은 행위수단 방법이고요. 타인성은 객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밑줄 그은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인식 대상이 됩니다. 5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자, 타인 물건을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이라고 오신하고 가져왔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인식,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주의 의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갖고 판단하죠. 틀렸습니다. 허용된 위험, 신뢰 원칙은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을 제한하는 즉 한정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6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성년이라는 말만 믿고 그것도 타인 겁니다. 건강진단 결과 서만을 확인한 채 고용하였다면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했습니다. 틀렸네요. 2번에 총 중량 제한 기준이 40톤인데 단속되었을 때 출발 당시의 총 중량은 약 39.870톤이었다는 거죠.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여긴 40톤이고 여기는 출발 당시에는 39.870톤이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즉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아하, 이것은 초과 상태로 운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자, 필로폰 매매대금 처리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럼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사용할 의도하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3번 풀었죠? 일반인 행위자 맞죠? 5번 매월 월급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준다. 그러니까 너 나중에 회사 나갈 때 퇴직금 안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약정을 내세워서 나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할 때 이것은 상당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 고의가 인정된다. 그 말은 근로기준법 위반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약정 다 뭐예요? 이런 약정은 무효야, 무효. 이 근로기준법상의 그 퇴직금 지급 의무 있잖아요.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인 간의 약정을 내세워서 이 강행 규정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법상으로도 무효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7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 용인 하는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용인설이죠. 그리고 밑에 중간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 용인하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적인 고의와 달리 똑같아 고의라고 하는 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하였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가 있다. 손해 발생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도 판단해 봐야 되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고의와는 달리 이게 틀렸습니다. 해설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함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와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 관련해서 방조가 되려면 방조죄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이중 고의가 필요합니다. 8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고의를 부정하면 당연히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다면 갑이 그 의무 확인을 게을리하여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것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 그쵸? 자, 3번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요한다. 그 맞습니다. 즉 업무방해죄 행위 태양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 유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구성요건 요소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즉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식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 용인 하는 것이면 되죠. 안 한다 틀렸습니다. 자, 9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어려운 게 여러 번 한 데는 나올 수도 있어요. 목적론적 범죄 체계론 여기 나오니까 좀 힘들 수 있는데 목적론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 요소다. 목적론적 범죄 체계는 고의는 책임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 요소로 봅니다. 이 점이 틀렸고 자세한 것은 기본 강의 들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로 봤습니다. 목적론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상습성은 고의 대상이 된다. 안 됩니다. 상습성은 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상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상습성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3번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된다는 논리는 인식설이죠. 인식설 입장인데 그렇다면 요 인식이 있다 했잖아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고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설에 대한 비판점이 뭐냐면 이것도 고의로 보니까요. 고의 범위가 대상이 확장된다는 비판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수설이 되지를 못하죠. 어쨌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4번 방조 고의와 정범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중 고의가 필요하죠. 여기까지 맞는데 이때 정범의 고의는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학설입니다. 학설이기 때문에 기본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은 법조문이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고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납치되어 가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즉 뭐뭐 해도 좋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고의가 부인되는 거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내려서 너 차량과 부딪힌 물체가 뭔지를 봤었어야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 했는데 왜 그냥 갔냐는 겁니다. 그 말은 미필적이나마 너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관이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봤어. 사고 장소에서 무엇인가 충돌한 느낌을 뭐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법정에서 아주 그냥 뭡니까?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요 자체가 바로 뭐다? 요 자체가 바로 너는 도주할 의사가 있었구나 라고 재판부에서 본 거죠. 4번을 가보면 청소년들의 오빠라 행세를 했다. 그러면 입장시켰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종업원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11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친족 관계에는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질 않아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휴대라고 하는 것은 고의 대상이 됩니다. 목적은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미필적 인식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틀렸고 적극적, 확정적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방조죄는 이중 고의가 필요하다 했죠. 방조 고의와 정범 고의가 필요하고 이때 정범 고의는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 필요 없다고 앞에서 방금 풀었습니다.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앞에서도 풀었는데 일반인 행위자 맞죠? 요 순서 바꾸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 하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맞네요.